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또는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서 실제 현실과 똑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게임, 공연, 소설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여서 게임, 공연 같은 콘텐츠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다가오고 있는 메타버스,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의 박지혜 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이고 또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좀 전에 그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의 가상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의 가상현실 용어보다는 좀 더 진보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SF 소설인 스노크래시에서 아바타 용어와 함께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2007년에 미국의 그 미래가속화 연구재단에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2000년도에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 그다음에 한국의 그 싸이월드, 그리고 한참 열풍을 일었던 포켓몬고 게임과 같은 것도 또 메타버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금 구글맵, 카카오맵 같은 내비게이션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여러 유형 중에서 상호 융복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좀 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코로나19도 관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구글 트렌드로 본 전 세계와 이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검색량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 메타버스란 단어 사용의 빈도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가장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해소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제약이 되고 그다음에 공연 관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현장성,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 그다음에 동시성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연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공연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공연이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관객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거리감의 그런 제약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현장감을 느끼기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 장점,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그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다 보니 이제 실제 대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장성, 동시성, 순간성 등의 특징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대면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런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메타버스가 창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문화에 좀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Z 세대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본캐, 부캐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의 놀이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이제 문화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바타인데요. 네. 이러한 이용자 특성이 이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투영해서 이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상 세계에서 재밌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 예측 불가능성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죠. 말하자면 그쵸. 생방송의 묘미, 네, 그런 또 거죠. 공연에서 그렇죠. 어떤 즐거움이 되는 네, 요소, 약간 흥미진진한 거죠. 그렇죠. 예견할 수 그런 것들을 없으니까. 네,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메타버스 이전에도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현실화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가상현실에서 메타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게 네네. 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공급자가 뭔가 제공하는 게임이나 아이템을 이용자들이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만들어서 뭔가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자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인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예전 싸이월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에는 어떤 배경음악이나 아바타나 이런 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소비하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창의적으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기도 해서 이것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좀 판매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판매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게 되면 이 수익이 그 가상현실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체 환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환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좀 환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의 가상 게임에서는 소비만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렇죠. 네, 현재는 이제 생산과 이제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지출과 수익 창출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넘어서서 공급자와 이용자의 경계도 허물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럼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현재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먼저 들어본다면 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라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선거 유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UC 버클리 대학교도 코로나19로 그 졸업식이 취소될 뻔했는데 그 가상현실 게임인 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졸업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초에 순천향 대학교가 그 SK텔레콤의 점프 VR 플랫폼을 통해서 입학식을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이제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공연 관람이나 이런 공연 보는 것들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 이제 BTS와 같은 그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네. 이제 팬사인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 이해하는지 궁금해서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꾸몄다고 생각했을 네. 때 기존의 가상현실이라면 연구원님께서 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와서 스튜디오를 구경하는 정도였다면 네네. 이 메타버스는 연구원님의 아바타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맞습니다. 또 저의 아바타가 여기 앉아서 둘이 같이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네,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눠볼수록 참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산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현재 메타버스 관련 기술 시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메타버스는 이제 다양한 기술로 좀 융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R, VR, MR을 아우르는 XR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19년도에 그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XR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조 5천억 달러 네. 규모로 하나로 따지면 약 한 1,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군요. 규모이죠.
그래요? 네, 네. 현재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기기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규모나 어떤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놀이공원이나 어떤 체험방에서 VR 기기를 쓰고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일회성이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좀 해보다 보니까 뭔가 오감을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실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이제 뭔가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VR 기기, 예를 들어서 그 가상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촉감을 그대로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아하. 어떤 그런 VR 슈트 같은 기기들이 좀 개발되고 이게 좀 보급화되고 보편화된다면 향후에 이제 그 이용자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가 확산이 되려면 이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깔려야 될 텐데요. 국내외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궁금하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현재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좀 위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페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로블록스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은 이제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또 그래서 이용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로블록스의 기업 가치가 작년에 이제 1년 사이에 거의 한 7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지난 3월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트나이트의 경우에는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의 그 안무 버전이 최초로 여기서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날 미국의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련 수익이 2천만 달러로 집계됐거든요. 굉장한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 팬들이 모여서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제트에서 만든 제페토가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 세계 가입자가 한 2억 명을 넘어섰고 그중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페토가 이제 뛰어난 아바타 구현 기술로 좀 집중을 받았는데 네. 그 AR 카메라로 나의 얼굴을 좀 찍어서 나와 가장 유사한 그런 3D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하는 외모, 그러니까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원하는 외모, 모양,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타버스의 특징,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현장성, 실제감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 놓은 이제 공간들을 잘 구현해 놓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아바타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안에 자체 SNS를 통해서 내 아바타로 만든 어떤 콘텐츠, 뭐 아바타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콘텐츠를 게시해서 서로 이제 함께 뭔가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사 상품의 광고 수단으로도 메타버스를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구찌나 나이키 등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제페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블록스처럼 이제 이용자들이 아바타의 어떤 의상이나 뭐 헤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판매 후에 창출한 수익을 이제 또 실제 합계로 환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의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네. 가상의 공간을 뭔가 만들어주는 아키텍트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가상의 직업도 지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의 직업을 고집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현실과 똑같은 그런 산업들이 거기에도 그대로 다 등장할 수가 있다. 이론상으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원님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해보셨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좀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그리고 또 요즘 10대, 20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네. 일단은 좀 더 저를 날씬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재미있는 공간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어볼수록 이제 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매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먼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자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랑 이제 핵심 콘텐츠,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하죠. 그런 콘텐츠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지원인데, 이러한 지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 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소비하는 MZ세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뭔가 디지털 격차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메타버스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적절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규제가 마련이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바타 사이에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혹은 또 뭐 폭력이라든지, 물론 이제 아바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긴 그쵸. 하지만 심지어 뭐 아바타 사이에 뭐 살인까지도 뭐 그쵸. 벌어지는 그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뭐 메타버스의 그러니까 순기능 좀 좋은 장점들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역기능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위험 요소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바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바타 간에 뭐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바타에게 어느 정도의 인격권을 부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성범죄, 신종사기, 이런 불법 행위들이 좀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요즘 아바타를 이용해서 뭔가 성희롱, 뭐 이런 인격 모독,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재 주된 이용자가 10대들이고 네.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이용할 수,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나, 이런 걸 또 배우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연구원님 덕분에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많이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유통, 제조업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 제조, 의료, 뭐 교육, 그다음에 뭐 건물 설계, 이런 전반형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에서 이제 뭔가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산업 수요에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산업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다른 네.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 산업에 어떻게 한번 접목시킬 것인가, 이걸 좀 각자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네. 협력,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박지혜 연구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